지금 굉장히 이슈죠. 이 정도로 생각만 하시고 이게 그래봐야 카니발이거든. 저라면은 그래서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차알못의 장PD입니다. 자, 드디어 카니발 4세대가 베타 테스터를 실시했죠. 제가 어디서 듣기로 한 2만 명? 사전 계약이 2만 명 정도 몰렸다 그래요. 벌써 보니까 또 역대급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가격대가 3,200부터 4,000 후반까지거든요. 그래서 꽤 비싼 테스터 모집인데 실물도 아직 안 나왔고 테스터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뒤면은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찾아서 데이터를 주실 거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렇게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대략적인 가격은 나왔으니까 가격만 갖고 유지비라도 한번 월 얼마일지 계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차피 당장 사지 마세요. 나중 가서 또 사면 되니까. 유지비 계산을 하려면은 뭐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하려고 해요. 9인승 11인승도 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건 좀 싸거든요. 9인승 11인승이면 저는 무조건 프레스티지 3200짜리로 디젤로 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가정용인데 내가 아이가 한 둘 셋 있다, 와이프가 있고 그런다는 가정하에 저라면은 7인승을 볼 것 같아요. 9인승 11인승은 굳이? 사촌까지 다 태우겠다, 사돈에 팔촌에 막 우리 뭐 온 가족 다 태우겠다라면 모를까?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의 경우의 수 생각하지는 않고 싶고요. 그 사람들도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7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노블레스를 택할 겁니다. 왜냐? 제가 이거를 선택하는 첫째 포커스는 2열에 대한 배려예요. 어차피 저는 카니발을 운전하면서 재밌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이게 그래봐야 카니발이거든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운전기사란 말이지. 그래 내 가족들이 최대한 편하게 탈 수 있게끔 세팅을 한 차를 내가 모셔고 다녀야겠다. 최대한 안전하게 송강호처럼. 세월이 참 빠르네요. 네.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. 노블레스가 일단 장점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. 7인승은 가죽이고 1열도 이중 접합 차음, 7인승 전면 가공일 필요 없어요. 카니발 뭐 쉴 관심 없어요. 이거는 이게 뭐 스포츠 세단이나 쿠페형이면 모를까 이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솔직히 안 쓰고 싶은데 이거는 뭐 박혀있고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이제 문 쪽이죠. 문 이거는 이제 2열에 대한 배려니까 이런 거랑 2열 3열 승용 수동 선커튼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열. 그러니까 2열에 아이를 태울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유잉하다가 손가락이 딱 있으면 아이쿠 야 손가락이 나고 다시 내려가는, 안 다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노블레스에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.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, 독립제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공기청정 시스템 이런 걸로 봤어요. 3열에 USB 단자 있고 뭐 확장형 센터 콘솔 요걸 중요하게 봤어요. 2열에도 서랍형으로 뭔가 물건을 놓을 수 있게끔 시그니처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? 앰비언트 라이트 뭐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런 거 뭐 필요 없거든요. 저는 어차피 카니발인데 저라면은 그래서 노블레스를 선택하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안 넣을 거예요. 뭐 후측방 충돌 방지,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안전하게 몰면 돼요. 저도 눈이 있잖아요. 목이 있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보면서 열심히 살살살 하면 돼요. 굳이 이거 넣을 필요 없다고 봐요. 그냥 자기가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저는 듀얼 썬루프를 넣으려고 해요. 2열을 위해서. 어차피 저는 1열이니까 썬루프 뭐 카니발 필요 없는데 2열에 이제 애들 뭐 이렇게 차박하고 할 때 뚜껑도 열어보고 애들 재밌으라고. 실내등 LED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스타일 관심 없어요. 안 넣습니다. 뭐 헤드램프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전구 넣어도 돼요. 괜찮아요. 카니발인데 뭐. 컴포트가 2열 통풍 어쩌고인데 컴포트는 여기 보면 노블레스에 들어가 있어요. 들어가 있으니까 2열 통풍 있고 하니까 뭐 됐고 12인치 내비게이션 저는 뭐 필요 없어요. 기본적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12인치 뭐 넣으면 좋지 멋있고 한데 12인치나 8인치나 어차피 보이는 건 똑같고 저는 어차피 티맵 볼 거기 때문에 12인치가 크긴 하지만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2인치도 뺐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 요것도 이제 있는데 다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옵션인데 모니터링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필요 없습니다. 아까 말했죠? 전 눈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살살 비상등 켜고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이게 있다고 해서 덜 부딪히고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.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도 저희 아버지 운전 되게 잘했어요.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한 번도 기스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슈퍼비전 클러스터 12.3인치 요게 이제 계기판 12.3인치 탐나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운전하면서 시야를 딴 데를 잘 안 봐요. 사고를 몇 번 내갖고 바짝 긴장해서 전방만 보지 밑에 내비 보고 여기 계기판 속도 보고 이러질 않아요. 잘 안 봐요. 그냥 제가 살짝 보지. 가속 카메라 있을 때만. 그래서 12.3인치도 굳이 뭐 필요 없어요. 스마트 커넥트, 무선 충전, 뭐 빌트인 캠 필요 없어요. 저는 거치대로 충전하면 되고 USB 선만 있으니까 그걸 꼽으면 되고 프리미엄 사운드 관심 없어요. 뭐.
그래서 가족용을 위해서 보다 보면 저라면 이런 거 빼고요. 주말용으로 이제 쓸 거 아니에요. 가족용이니까. 평일에 출퇴근용으로 제 세컨카를 하나 뽑겠어요. 이 카니발로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해갖고 해봐야 주행 성능이나 뭐 느낌이나 제 만족감엔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좀 더 저렴한 중고 세컨카를 마음에 드는 거, 지금 1 시리즈나 뭐 그런 느낌의 좀 달리는 재미가 있는 상반된 느낌 있잖아요. 좀 작은 차, 벨로스터나 뭐 이런 거. 그런 걸 끌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카니발은 제 기준으로 노블레스에 썬루프만 넣을 겁니다. 그러면은 가격이 4,031만 원 정도 돼요. 요걸로 유지비를 계산을 해볼게요. 차값이 4,031만 원이고 취등록세가 256만 원, 금리는 일반적으로 3.5%로 그냥 저희 통일하죠. 계산을 하면은 선납금이 빵일 때는 36개월에 125만 원, 48개월에 95만 원, 60개월에 78만 원. 선납금 30%면 1,200만 원을 내게 되면 36개월에 90, 48개월에 68, 60개월에 56만 원. 선납금 50이면 딱 절반이죠. 2천만 원 내면 36개월에 66, 48개월에 50, 60개월에 41만 원. 확실히 차가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금액대가 좀 있네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지비 놀이가 더 해야겠죠? 이 차를 끄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. 그게 뭐가 있지, 서연아? 보험료, 요금, 일위. 힘들어? 나랑 일하는 거 힘드니? 혼내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누가 혼내지 말라고. 혼내는 거 아닙니다.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보험료를 보면은 67만 원이 나왔어요. 이 카니발 신형이 지금 보험료 계산에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구형 카니발로 계산을 했는데 신규 가입을 한 거예요. 신규 가입으로 그냥 예시로 계산한 거다 보니까 이거 타신 분들은 나이대도 아마 저랑 비슷하실 테고 무사고 경력도 많으실 테니까 이것보다 무조건 언더라고 보시면 돼요. 한 50에서 60 사이?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험료 얼마 안 나오고 월로 나누면은 5만 원 나올 테고 세금은 56만 원 정도 나오네요. 얘를 12로 나누니까 일단 5만 원 나오겠네요. 보험료랑 똑같네, 세금이랑. 여기다가 기름값은 이제 뭐 카니발로는 여행 다니고 하니까 장거리를 다니셔서 크겠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 달에 1,000km 딴다는 기준을 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 유지비 계산한 거를 다 통계를 내갖고 순위를 매기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1,000km 뛴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은 예시를 들면 연비가 13.1입니다. 디젤은. 지금 디젤이 한 1,100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유지비는 8만 원.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지비가 진짜 얼마 안 나와요. 이 카니발이. 8만 원 더하면은 얼마야? 18이요. 안 넘어오네. 18이요 이러면 내가 뭐라 하려고 했는데 안 넘어오네. 18만 원이 나오죠, 한 달에. 그럼 18만 원 더하면은 선납금 빵일 때는 60개월에 한 90몇만 원 나올 테고 선납금 30%면은 한 73만 원? 74만 원 나올 테고 60개월이면 한 60만 원 나오겠네요, 대략. 세차도 해야겠죠? 세차해야 되니까. 애들이 타고 하면은 멀리 장거리 뛰면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, 이 차 같은 경우는. 세차비도 무조건 2만 원 이상 들 테고 하면은 대략 선납금 반 내면 60만 원 정도면은 카니발을 끌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이 유지비 계산이 이제 끝났잖아요. 한 3개월 정도 지켜보는 거지. 여러 자동차 기자들이 올라오는 것과 제보 채널과 카니발 카페가 이제 또 생겼을 거예요. 거기 들어가서 이제 베타 테스터들의 버그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. 야, 버그 이거 있다, 이거 버그 있다 말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대충 짐작은 돼요. 뭐가 나올지. 뭐 예를 들면 뭐 에바가루가 나오거나 뭐 방전되거나 뭐 핸들 잠기거나 뭐 엔진 오일 먹거나 뭐 귀뚜라미 소리, 새소리, 쥐소리, 뭐 잡소리들 막 숲속의 소리 막 날 수도 있고 어디선가 전자장비 쪽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다른 것보다 경고등 뜨고 방전되고 막 하지 않을까. 일단은 굳이 이렇게 차가 아직 실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가서 사전 계약을 하는 거는 글쎄요, 이게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들을 호구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. 테스터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, 우리는 솔직히. 그죠? 2만 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는 3개월 정도 지켜보고서 이 유지비를 계산한 거를 갖고서 살까 말까 고민하면 됩니다. 이 영상은 그게 다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. 또 제목 같은 것도 어그로하면 조회수 많이 나오겠지? 이 영상의 제목은 뭐가 달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아주세요, 서현씨. 카니발 보고 일본 자동차 업계 발칵 뒤집혀 일본인들 모두 다 반성하고 패배감에 절어. 그거 플러스 이것도 차냐? 사전계약차 카니발 차주의 최후. 그러면은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올 거야. 국뽕이 좀 들어가고. 저희 정지 먹는 거 아니죠? 정지는 안 먹지. 욕을 겁나 쳐먹겠지. 나 PP를 안 했구나. 자, 수입차 신차 살 때 할인이 높은 카비가 있고 중고차 직거래 하실 때는 중고차 직거래 어플 직차라는 게 있어요. 예, 그런 게 있다고요, 그냥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